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높은 세금 때문에 타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구 통계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주로 가장 많이 이주를 할까요? 애틀랜타로 많이 간다는데 그럼 조지아주가 넘버원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옆의 인디애나주가 넘버원입니다. 인디애나가 이주 순위 1위, 그 뒤를 이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미주리 순으로 6위까지가 채워졌습니다. 조지아는 7위였습니다. 8위는 애리조나, 9위는 아이오와, 그리고 미시간주가 10위에 각각 꼽혔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6,328명, 그러니까 총 이주민의 11.8%가 인디애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애나에서 일리노이로 전입한 인구는 17,156명이었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일리노이가 두 번째로 이주가 많은 곳입니다. 플로리다로 24,425명이 이주했습니다. 이주민의 7.9%입니다. 캘리포니아로 24,085명, 그리고 텍사스가 23,747명 이주로 이주민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위스콘신주로는 7.3%인 22,402명이 이주했는데 위스콘신에서 일리노이로 전입한 사람은 12,021명으로 이주민 중 역시 두 번째였습니다. 미주리로 5.6%인 17,366명이 이주했고 미주리에서 일리노이로는 13,389명이 전입해 역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조지아주로는 14,438명이 이주해 총 이주민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이오와주입니다. 1,843명이 이주했습니다. 1,294명이 일리노이로 전입했는데 이는 아이오와 총 이주자 중에서는 넘버원이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일리노이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주 순위 10위를 차지한 미시간주는 1,117명이 이주했는데 이보다 많은 1,396명이 일리노이로 거꾸로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20년 만에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엔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매긴 달러 지수는 지난주 200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매하고 달러에 몰리는 현상이 일었던 2020년 3월 이후 최근 이 달러 지수는 최고치에 달했으며 앞으로 이를 넘어 2002년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의 가파른 상승은 주요 통화인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2002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유로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경기 침체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의 강세로 인해 최근 원화에 대한 환율은 달러당 1,260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수입업자들에게는 호재지만 한국에서 돈을 받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불리해졌습니다. 엔화 환율도 20년 만에 달러당 130엔 선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재정위기를 거친 이후 지난 4월의 아마존과 구글의 경영 성과는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거대 공룡기업인 아마존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팬데믹의 전환 국면 등의 영향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를 보면 아마존이 지난 4월 23.8%, 알파벳은 18.5%가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최악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인한 가스비 상승, 그리고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거시경제 요인이 작용해 이 두 회사 주가는 바닥을 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닥쳐 대형 기술주들의 가격이 곤두박질 친 이후 14년여 만의 큰 하락폭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이나 애플사는 1사분기에 기대치보다는 상회하는 영업 실적을 보였지만 2사분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택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물 부족과 낮은 이자율 등이 집 구매 충동을 부추겨서 바이어로서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근 미 소비자연맹이 이런 바이어들이 커미션과 관련해 에이전트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시애틀 지역 주택 리스팅을 분석한 결과 92%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2.5에서 3%가량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러가 주택 매매 가격의 약 5에서 6%를 커미션으로 지급하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물론 에이전트는 이 금액 중 다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 브로커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냅니다. 연맹 측은 바이어들이 에이전트와 커미션에 대해 직접 협상하고 직접 커미션을 지불할 수 있도록 요율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집 구매 시 에이전트가 받은 커미션에 대해 바이어는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실제 요구하는 바이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한 주택 구매자 1,040명 중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는 17%, 그리고 바이어로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는 겨우 7%에 불과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학자금 대출자의 1인당 5만 달러 탕감을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학생들의 대출 탕감에 적극적이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왜 갑자기 중지돼 있나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연방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1인당 5만 달러의 탕감책을 승인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연방 학자금 탕감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1인당 5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모든 채용인들에게 적용할 경우 이런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하면 그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부유층과 대기업 연구원 등은 대학원 혹은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고학력과 고연봉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결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1인당 5만 달러 탕감책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카고 도서관에서는 이달 치유와 회상을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그리고 영화 상영 등이 준비됩니다. 글로벌 풍물단의 풍물 공연, 영화 미나리 상영, 김지영의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북클럽, 심정순 드림랜드 북클럽, 손만성의 영화 토론, 박문화 김경자 작가의 미술 전시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도서관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뉴스는 www.shepublif.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 정오부터 노스쇼어 스웨디시 병원 파빌리온에서 제43회 하나센터 연례 한인 커뮤니티 건강검진이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진이 힘든 한인들은 건강검진 예약을 통해 적절한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기다립니다. 한편 2022년 김세원은 최애녀 장학금 신청도 받습니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한인 커뮤니티를 알리고 정의와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세대 한인으로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시카고 포럼이 지난 29일 아리랑 가든에서 4월 정기 모임을 갖고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와의 상견례와 더불어 박주미 강사의 사랑가에 대한 시바시 특강도 개최했습니다. 김종갑 회장은 오는 6월 말경 대우 동남아 남부협의회 창립식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6,518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422명, 신규 사망자 수는 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7%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